예, 금요일은 하락, 오늘은 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략과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엄청난데요. 지금도 4%가 오르고 5,310선에 왔는데요. 자, 오늘 대표님과 나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AI와 관련된 버블 논쟁이 또다시 불고 있는데 젠스랑이 한마디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기술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젠스랑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AI 투자, 버블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젠스랑 말 한마디로 이걸 추세를 돌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젠스랑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은 네. 일단 요번에 이제 엔트로픽에서 촉발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제 위기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빅테크들의 올해 AI 투자와 관련해서 여전히 큰 폭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이어서 나오면서 이런 좀 시장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기는 빅4,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의 이제 올해 AI 투자가 한 6,600억 달러 메타까지 이 정도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작년 대비해서 한 2천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젠스랑의 발언 자체도 좀 뜯어보면은 그런 거죠. 오히려 이 AI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고 AI가 발달할수록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좀 더 깊게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테크주들의 하락세가 좀 깊어지면서 저점 매수세가 또 많이 유입된 것도 이번 또 반등을 그렇죠.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또 원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AI와 관련된 투자와 회수에 관한 논쟁이 젠스랑 이야기로 어제부로 종지부를 찍은 건 아니죠.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뭐 그와 별 상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이고요. 삼전하이닉스는 뭐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계속 답이었어요. 지난주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딱히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는 없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1일 날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네. 보면은 장중에 이제 낙폭을 21선 정도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런 좀 안도 심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1분기 메모리 가격 자체가 뭐 역대급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뭐 80에서 90%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HBM4와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일단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한테 일단 물량을 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어떤 높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통과를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한테 상당히 상대적인 수혜를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올해 이제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결국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한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빅테크들도 자체적인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물량들이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의 어떤 고부가 가치 메모리라든가 이런 쪽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해서 꽃놀이패를 들고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뭐 매일 점검하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달라진 게 없고요. 예, 누가 먼저 목표가 찍은 거를 가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좀 아쉽고 까다롭죠. 오를 때 훅 올랐다 그죠? 떨어질 때 영향받으면 또 같이 밀렸다가 뭔가 좀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강인하게 스테디하는 걸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또 그 안에서 뭐 여러 기판도 그렇고 유리기판 CXL 여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사실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소부장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대장주의 움직임과 좀 많이 이제 좀 동조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히려 그 약세를 줄일 때, 그러니까 지수의 낙폭을 줄일 때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나타났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아직까지 이런 소부장 쪽으로의 매기가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그 안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느냐는 좀 약간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근에 부각되는 쪽은 패키징에 대한 고도화, 또 이제 테스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공정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뭐 테크윙이라든가 ISC라든가 뭐 TSE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HBM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 하나비전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먼저 이제 시세를 좀 냈고, 하나비전이 사실 시세를 못 내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의 그 수주를 보니까 하나비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거의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의 수주를 받았더라라는 이제 확인이 되면서 하나비전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미세화 공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거의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뭐 노광 장비라든가 식각이라든가 증착 쪽에서의 또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SNS텍이라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도 상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한쪽에 어떻게 딱 국한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업종 전반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런 종목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조금 먼저 실적을 내는 종목들 내지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명확한 주도주죠. 사실 과거 시장은 주도주와 함께 가는 거고 주도주의 생로병사를 같이 가는데, 근데 진짠가 아닌가 많이 흔들어요. 지금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선명한 주도주가 가는 거는 또 많지 않은데요.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잡고 가셔야 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여러 섹터, 태양광도 최근에 움직입니다만 우주항공주들이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 오늘 인텔리안테크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위 스페이스X 모멘텀인지, 국내에도 이제 우주항공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것인지, 상승의 동력이 뭡니까? 네. 사실 이제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스페이스X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지금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스페이스X와 관련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죠. 뭐 오늘은 이제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만 스피어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우주항공에 좀 확장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리테크 같은 종목의 강세가 그런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인텔리테크는 원래 통신 쪽에 이제 있는 종목인데 우주, 방산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엮이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우주항공의 어떤 이런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지금 스페이스X의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측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근데 6월 상장 얘기는 저는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XAIO의 합병 이후에 뭔가 그 상장을 당기기에는 이제 조금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냥 올해 하반기 쪽으로 아마 저는 조금 일정이 다시 이전의 어떤 일정 정한 그런 일정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항공 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산업이 이제는 민간으로 점점 이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정말 이제 저궤도 위성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로켓 발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일정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주가에는 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스페이스X의 모멘텀을 우선적으로 보되,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우주항공은 보통 이제 같은 카테고리를 못 끼고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우주항공 근데 어려운 게 기대감은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려움이고요. 그에 비하면 방산은 훨씬 더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그룹이 이제 사우디하고의 협력 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또 강화하고요. 일본도 사실은 지금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헌법 개정하면 이제 전쟁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하게 이제 방산주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방산주 전략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에서 이제 국제 방산 또 전시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대거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 또 한번 사우디가 지금 국방비가 연 100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30년까지 여기다가 이제 국방 지출의 50%는 이제 현지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어떤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유럽, 남미, 중동 이 세 개의 지역이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그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핵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이라든가 남미 시장은 이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중동 시장에서의 진출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중동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방산주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 대한 종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지금의 이런 눌림의 어떤 흐름들이 또 이제 물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겠고 여전히 수주와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표주 위주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방원의 어떤 키워드를 봤을 때는 방산 괜찮고요. 원전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관심이 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선의 모멘텀이나 주가 흐름이 조금 관심에 조금 비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선주 최근 흐름하고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일정들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LNG 프로젝트의 빅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조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던 조선업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는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어떤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조정의 시기가 좋은 어떤 매수의 어떤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 저는 이제 탑픽은 HD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조정기를 매수 시점으로 삼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방원 전까지 하더라도 조선주의 흐름이 조금 처지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주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요. 네, 이제 소비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집니다. 실적과 춘절, 정책 모멘트까지 해서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런 쪽이 있는데 오늘 가장 발구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죠. 지금 거의 20% 올랐어요. 19%가 올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긴 했어요. 그죠?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인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유심히 봤던 건 코스알엑스였어요. 역시 자회사 코스알엑스였는데 이번에 코스알엑스가 그동안의 부진을 깨고 완연한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실적의 기대감이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동안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도 과거처럼 이제 중국 일변도라든가 이런 전략은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결국은 이런 그 해외 매출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다시 재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강했던 주가를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계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철저하게 바닥에서의 상승으로 우리가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저는 역시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한참 최근에 보면 API도 괜찮았고 이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 업종 주도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속속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 나오는 것 자막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비 가운데 카지노하고 유통하고 시간상 좀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카지노 관련주들은 여전히 역시 이제 그 중국
그 관광객들의 그 확장, 이게 그 이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네. 최근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춘절 효과보다는 저는 춘절 이후에도 아마 올해 추세적으로 이런 관광객의 증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유통주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 모멘텀 예, 정책 모멘텀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영업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 및 의무 휴업 규정에 대해서 이건 유지하지만은 규제 적용에다 단서를 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온라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주문 포장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대형마트 쪽의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점 점포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기존의 어떤 쿠팡의 어떤 이런 자리를 좀 대신하는 아마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수익성이 얼마나 나느냐. 왜냐하면 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요. 그렇죠. 야간에 이제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택배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좀 따져보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쏘아올린 효과죠. 네. 다른 그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밟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근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덕산 네오루스입니다. 덕산 네오루스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4분기 매출은 굉장히 그 양호하지만은 순이익이 조금 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양호한 어떤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상승 바닥에서 이제 벗어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OLED 소재 뭐 이런 쪽 예, 아니었어요? OLED 네. 이제 수요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네. 지금 수익성이 높은 블랙 PDL 이게 이제 보면은 올해 기대감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폴더블 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연부, 그러니까 적용처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자회사가, 인수한 자회사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인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마진 수주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는 확실하게 실적의 그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분석, 섹터 전략, 종목까지 오늘 메가사이클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